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서승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고요. 이 영상은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뭔지 모른다, 내 개념이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다, 머테리얼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참고한 논문, 첫 번째 꼭지가 제가 참고한 논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꼭지는 제가 참고한 블로그 글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고요. 두 번째 블로그 같은, 두 번째 꼭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한글 머테리얼이고요. 세 번째 꼭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블로그 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머테리얼입니다. 우선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들이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있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있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같은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푸셔왔을 겁니다. 네, 전통적으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파라메트릭 모델들을 사용을 해왔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파라메트릭 모델들이라는 것을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모델들을 학습시킬 동안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의 학습이 다 끝나게 되면 파라미터들이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보를 흡수, 여기서는 absorbe라고 이제 영어로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녹아든다, 흡수한다, 이러한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다시 말해서 모델이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완료하고 나면 트레인 데이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모델들을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되는 상황을 예시를 들자면 클러스터링에서 레이지 모델들은 매번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난파라메트릭 모델, 여기서 말하는 난파라메트릭 모델이 되겠고요. 이러한 파라메트릭 모델들은 설명 가능하다는 장점,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현실에서 이제 복잡한 데이터셋을 만나게 됐을 때는 좀 토이 데이터셋에 비해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가우시안 프로세스, GP와 같은 커널 베이스드 모델의 등장은 보다 유연한 모델의 지평을 열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GP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지 팝 S가 있을 때 S에 대한 GP는 랜덤 베리어블들의 셋이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GP는 랜덤 베리어블들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such that 랜덤 베리어블은 조인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들은 각각 조인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는 가우시안 프로세스 M,K를 따른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꼴을 보면 저희가 흔히 보던 확률분포와 꼴이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흔히 X는 정규분포 6,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이러한 꼴을 많이 봐 오셨을 텐데, 이렇게 생긴 모양새가 똑같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겁먹지 말고 친숙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보던 확률분포와 다른 점은 여기 밑에 있는 확률분포의 뮤와 시그마 제곱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한 값을 가졌죠. 평균이 몇, 분산이 몇, 표준 편차가 몇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벡터가 나오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GP 같은 경우에는 여기 F 자체가 함수입니다. 그리고 M과 K 모두 함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M 같은 경우에는 min 펑션, K 같은 경우에는 코베리언스 펑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봐오던 확률 분포와 다른 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대입해서 보자면 뮤의 어떠한 분포가 나올 거고 베리언스의 분포가 나오는 뭐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뭐 예를 들어 f라는 함수가 가우시안 프로세스 m, k를 따르는데 mx가 2분의 1 x제곱이고 코베리언스 k 텀이 뭐 이와 같이 스퀘어드 익스포넨셜 코베리언스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뭐 아래와 같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뮤 i는 이와 같이 이렇게 x의 i텀이 붙어서 i 서브스크립트가 붙어서 뭐 2분의 1 xi 제곱 i는 1부터 n 데이터 수가 되겠고요. 뭐 마찬가지로 코베리언스도 ij는 1부터 n까지 해서 각각 데이터마다 코베리언스를 구하는 뭐 이러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저희가 흔히 보는 그런 분포로 변형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보셨던 요 텀을 사용을 해서 저희는 이제 랜덤 벡터가 생성 가능하게 되고요. 이러한 랜덤 벡터들을 통해서 랜덤 벡터를 그래프로 보시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남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레퍼런스로 보여드렸던 그 첫 번째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을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 점들, 요 데이터 포인터들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평균 뮤에 코브리언스 매트릭스를 통해 계산된 노이즈를 더해서 이러한 쉐이딩된 영역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점은 이러한 식으로 확률 분포가 있을 때 평균은 2점이 되겠죠? 2점이 될 텐데 우리는 이러한 코베리언스 뭐 95%의 컨피던스 혹은 이 쉐이딩 영역을 노이즈 또 언설턴티라고들 부르고 있는데 이 영역 중에 어느 한 점에 찍힐 것이다, 95%의 컨피던스로 찍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뭐 흔히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y 햇이 이러한 분포를 따르지 않고 디스크리트한 값을 따르게 될 텐데, 이러한 GP를 사용하게 된다면 y 햇, 즉 뮤를 y 햇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이 뮤라는 값이 뮤에다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통해 계산된 노이즈를 더함으로써 분포를 가지고 이 분포 내에서 어느 점에 찍힐 수 있다, 보다 유연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뭐 기존의 머신러닝 파라메트릭 방법들과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GP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예측을 할 건가, 프레딕션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베이즈 티오럼을 잠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X가 들어왔을 때 Y를 내뱉게 되는 이러한 확률 분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흔히 인풋이 되고 아웃풋이 되는 이러한 꼴을 가지고 있고요. 이 꼴은 베이즈 티오럼을 통해서 이 우측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좌변 우변을 조금씩 변형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저희는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포스테리어는 likelihood 곱하기 prior가 되는 이러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뭐 사후 확률로
요 텀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라이클리후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그리고 px는 prior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P를 통해서 베이지안 인프런스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GP를 앞서 구한, 네, 앞에서 구한 요 GP를, 네, 요 GP를 우리는 프라이어로 사용을 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베이지안 인퍼런스가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프라이어가 있기 때문에 라이클리우드, 즉 여기서 보시면 라이클리우드 자체는 데이터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분포이기 때문에 프라이어만 있다고 했을 때는 포스테리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GP,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프라이어로 보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와 함께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인퍼런스, 즉 프레딕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레이닝 셋을 F, 알고 있지 못하는 테스트를 F 언더스타라고 한다면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개가 붙었다라는 것만 다르지 앞서 보셨던 네, 요 부분과 같은 형태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결국 F와 뭐 뮤, 코베리언스를 통해서 식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식 같은 경우, 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 있는 노테이션은 그대로 따온 부분인데요. 코베리언스를 보시게 되면 서브스크립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 셋들 간의, 트레이닝 데이터들 간의 코베리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서브스크립트가 스타 하나만 있는 요 우상향의 요텀과 좌하단의 요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그 두 데이터 간의 코베리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하단에 있는 이 서브스크립트 스타가 두 개 붙은 서브스크립트를 가진 코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네, 테스트 데이터들 간의 코베리언스가 되겠죠, 당연히. 요 식을 저희는 이제 앞서 봤던 이런 디스트리뷰션 꼴로 나타내기 위해서 조인트 가우시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치댓 조인트 가우시안을 따르기 때문에 조인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포뮬라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포뮬라를 사용을 하게 되면 F, 즉 앞서 말씀드렸던 이 트레이닝 셋이 기분되었을 때 알지 못하는 테스트 셋이 나올 확률은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 뒤에 보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포스테리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평균, 이 부분이 코베리언스가 될 텐데 앞서 보셨던 GP와 포스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결국 이 코베리언스 텀이 될 텐데요. 아래에 적어둔 것처럼 포스테리어의 분산 식이 원래의 분산 요 부분은 앞서 그냥 있던 GP의 분산 코베리언스 식이 될 테고 요 부분은 포스테리어의 코베리언스 텀이 될 텐데 포스테리어의 코베리언스 텀은 기존에 있던 코베리언스 텀의 어떠한 양수 값, 양수 텀이 빼지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스테리어의 코베리언스 텀은 이 부분을 떼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꼴을 띠게 되겠죠. 부등호를 그려보면. 네, 이 슬라이드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기존에 처음 보여드렸던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있을 때, 뭐 뮤는 여기지만 이 정도의 95%로 봤을 때 이 정도의 uncertainty, 쉐이딩 부분을 가지게 되는데 전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프라이어를 책정을 해서 프라이어를 사용을 해서 포스테리어를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쉐이딩 즉 uncertainty의 영역이 굉장히 작아지면 같은 95%의 컨피던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쉐이딩 영역이 굉장히 작아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점을 통해서 uncertainty를 줄일 수 있다, 프레딕션을 하는 과정에서 uncertainty를 줄일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이지안 인퍼런스가 가지는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가지는 일종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룰 리얼 데이터는 프라이어의 민과 프라이어의 코베리언스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일반적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베이지안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쉽게 와닿으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라이어에 따라서 포스테리어가 굉장히 좋을 수도 또 굉장히 좋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어를 모르는 상황이 실제로 이 리얼 데이터에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최적화하기 위한 어떠한 식을 세워놓고 그 식을 최적화하는 그 식의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는 어떠한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최적화는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예를 들면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언급이 있고 수식이 조금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코베리언스를 구하는 계산 복잡도 자체가 n 세제곱으로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조금 코멘트나 발표 자료가 잘못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